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18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따라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2년여 만에 확대하면서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전과 국채 금리 수준이 비슷한 상황이며 과거와 같이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입니다. 올해 최저 수준을 경신하던 일본 엔화의 추가 약세가 제한됨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멈추고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9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골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을 강조했지만 여전한 경기 둔화 우려에 80달러선 지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5.3%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지만 코어 물가는 5.5%로 예측치 그리고 이전치와 동일하게 나오면서 고물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연속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금리의 상승 여파로 미국의 30년 국채 수익률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증시 조정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조정을 기술적인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향후 경로와 방향성에 주목해야 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생입니다. 화요일 날 광복절에서 하루 쉬고 일주일 만에 뵀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이 14,800 그리고 14,500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나스닥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골드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오늘 역시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 우려하고 있고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 계속해서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기준과 시장의 이슈, 방향성과 추세까지 함께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공략해볼 수 있는 단타 전략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유튜브 채팅과 앞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이후 오일고와 골드, 파운드와 유로 FX까지 빨간불 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과 미니 S&P 500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면서 연일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1분봉 차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처럼 연이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폭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폭을 줄이려고 있는 시장의 노력들이 이 차트 쪽에서 엿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0.89% 하락하면서 14,6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22시 50분 개장 이후 기점으로 계속해서 장대 음봉들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는 견고한 경제 지표가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기대 속 금리 상승
상승을 불러와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성 잠시 뒤에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일입니다. 5일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개장 직전에는 계속해서 프리장에서 하락폭을 키워갔지만 개장 직전부터 시작해서 상승 전환하고 있는 5일의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또한 강력한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고 오늘은 5일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서 미국의 여름 여행 수요가 견고한 점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오늘 5일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5일의 상승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방에 대한 압력도 역시나 큰 상황인데요. 현재 배럴당 0.12%가량 상승하면서 80.44달러 지나가고 있는 5일 상황입니다. 이어서 골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현재 0.4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연이어 하락을 거듭했고 이 박스권 장세를 보여줬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다시 빨간불 켜고 있는 기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온스당 0.43% 상승해주면서 192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 역시 시원하게 그간의 하락폭을 뒷받침할 상승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달러와 금리 관련된 여파로 지금 소폭 상승 들어 올려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 그리고 오늘 보여주고 있는 빨간불과 상승도 오늘 장 막판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까지 잠시 뒤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3% 상승하면서 오늘 유로 FX 골드와 커플링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1.08870선 지나가고 있고요. 22시 50분경에 오늘의 고점 형성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러화가 방향성 없이 보합권 혼조되는 가운데 유로와 골드 빨간불 켜고 있지만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방향성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는 개장 이후 현재 주요 시세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오늘 시장의 단타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략해볼 수 있는 단타 전략, 지금 바로 제공해 주시죠. 예, 나스닥 하락세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구장창 빠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오르지도 않고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 안정적인 매도세인데 안정적인 자리를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좀 급하다. 이것은 반등을 가져갈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나스닥 하락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다 선을 그어봤어요. 네, 지금 630과 620이 지지가 된다면, 네,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660이나 67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두 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다면 695.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리죠. 630. 이 자리에서 매수 한번 보실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630 매수는 630, 32 정도? 예, 그 정도 매수는 11포인트. 11포인트 그렇게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695도 11포인트 손절 잡으시고 최소 15에서 20포인트, 60틱에서 20틱 80틱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리 가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이 나스닥에 대한 단타 전략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방향 모든 전략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매도 진입가는 14,695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진입가는 14,63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지점 모두 다 손절은 11포인트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사이로 가져가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스닥 중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앞으로 시장 그리고 다음 주의 시장 방향성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이 시장 계속해서 이 연이은 조정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연이은 조정이 정말 언제 있었나 싶을 만큼 그간의 상승이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다음 주는 어떤 점만 가져가게 될까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왼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프레임상 왼쪽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400선, 이 정도가 400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35죠. 635가 과거의 저점이었어요. 보시면 635. 그래서 여기 지금 635, 630 라인이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치우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뿐만 아니라
8월 초에 말씀드렸던 건 일단 미증시는 횡보를 거를 가능성이 크다. 8월,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0선 일단 거기가 깨진다 그러면 14,800, 14,500 그리고 14,3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400, 300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지금 상승 동력이 없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게 지금 122평선인데요. 이 정도까지 지금 가격이 14,164 이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 내려오면 당연히 122평선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뭐 120, 100 정도가 될 텐데요. 결국 14,000 턱걸이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이신 분들, 손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15,000선에서도 많이 물려 있으실 겁니다. 하시는 분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죠. 지금 손절하셔야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적당히 뭐 손절하실 거 좀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디죠? 여기 14,600 라인, 603 라인, 603 라인도 과거의 고점 툭 찍고 내려갔던 고점이었습니다. 만약 그 라인까지 깨진다 그러면 14,400과 14,300까지도 이번 달 안에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 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4,500과 400 정도? 이 정도까지는 터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좀 단타로 대응을 하시고 주요 지리 저항선이나 아니면 추세선 이탈할 때 말씀드렸던 다이버런스 활용하셔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넓게부터 볼게요. 네, 좋습니다. 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가 한참 여기서 버텼었죠.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가 주봉상 22평선 자리란 말이죠. 이게 지금 14,500입니다. 여기 위에 써 있죠. 14,500이라고 써 있고 지금 여기까지 한번 딛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이평선대로 움직이느냐 언더슈팅, 그러니까 밑으로 하방으로 슈팅이 나올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500선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야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여기처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0주, 200주, 미국에서 주로 쓰는 게 50주하고 200주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51이평선, 200이평선 쓰지만 그 50, 20, 60, 120 이 이평선은 우리가 차트 세팅할 때 기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통으로 쓰는 그걸 기준으로 다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30일 이평선. 괜찮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쓴다면.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보는 그런 이평선에서 가격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다면 이렇게 14,500선까지 일단 한번 두들기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글쎄요. 이게 120평선인데요. 맞죠. 122평선인데 여기가 지금 13,650인데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렇다 그러면 일단 이 자리죠. 14,500선을 지지되는지 여부가 이번 달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언더슈팅 나온다 그러면 400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월봉을 보셔야죠. 월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 월봉은 아직도 MACD가 이렇게 상승입니다. 지금 앞서 보셨던 주봉, 하락이죠. 다이버런스가 나왔고 일봉을 보시면 일봉 역시 하락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월봉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상승세는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큰 프레임에서. 그러면 아까 보셨던 500선. 지금 이 자리가 월봉상 5위평선 자리죠. 680, 670. 월봉은 좀 범위를 좀 넓게 봐야 되니까 670 이 정도가 일단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라 그러면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자리고요. 또 600 중반 많이들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차트로는 볼 수 없는 과거지만 되돌려 본다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600선 무너지시면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간 거 말고요. 지금 들어간 거 말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본다. 630, 640, 620에 들어간다. 난 좀 손질을 길게 보았다 그러면 600대까지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길게 보시지 않아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유료로 미국에 대한 뉴스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전달을 수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거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습니다. 뭐 뉴스 보셔서 간헐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파산 기업 수가 작년 전체 파산 기업 수보다 많고요. 네, 지금 예전에 뭐 은행 부분 은행들이 파산이네 어쩌네 올 봄에 그랬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지금 막 상승을 했지만 이제는 그 금융 부분이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파산이 우리나라 파산은 그냥 파산했다 그러면 손들고서 다 뭐 소위 말하는 배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파산이라는 게 여러 부류로 나뉩니다. 그냥 그 흔한 말로 정리하는 파산. 아니면 또 한 번 회생의 기회를 주는 파산 등등 나뉘는데 뭐 둘 다 합한다 하더라도 파산은 파산이니까요. 네, 파산 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실직자가 늘어나겠죠. 어떤 분들은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실업은 항상 후행성입니다. 제일 하단에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터지는 게 아니라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 이제 경기 침체 됐어요라고 단 한 번도 미리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뒤에 이제 경기 침체 왔다. 들어갔다. 진입했다. 항상 뒤에 알려주니까 만약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한 번 더 만약에 불꽃이 위로 튄다면 분할해서 익절을 하실 걸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좀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사상 최대로 또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중국 디폴트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의 중국 생산 기지가 많이 있죠. 중국에 미국 생산 기지가 많이 있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네, 그렇게 되고 일본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일본 YCC 그 한마디로 다 금리, 수요, 공급 그런 것들이 얽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S&P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타격이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셔야 되고 워낙 빠른 전목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 부분까지는 어디죠? 네, 400부분까지는 꼭 열어두시고 보셔야 되고 네, 못 오더라도 500선까지는 충분히 왔다 갈 수 있으니까 500선이 어디라고 그랬죠? 주봉상, 네, 주봉상 52평선, 아니요, 22평선, 이 자리죠. 22평선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우세하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전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나스닥의 단타 전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 관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14,600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14,400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8월 14,500라인 지지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는 거에 이어서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기초부터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시황 분석 자료까지 오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본적인 분석을 이 차트 안에 기술적인 분석과 결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선물 매매를 오래 해왔지만 어떻게 정확히 매매의 진입가를 선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허생 마스터님이 직접 수익 내고 있는 그 차트와 시황 분석 함께 공부해 가실 수 있는 그 차트 자료집까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나스닥 여기까지 이야기해봤고요. 계속해서 골드 차트 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 함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보시죠. 네, 골드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상승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0.3%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이 파란불 박스권만 보여주었던 골드에 비하면 오늘은 많이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세도 또 하락세도 시원하게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 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골드는 올라오면 매도로 좀 대응을 해보실 걸 권해드리고 네, 좀 멉니다. 그렇죠. 네, 멀어요. 그러니까 1930, 28 정도가 되는데 좀 머니까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은 골드 좀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봉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쁘장하게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네, 이게 하락세라는 거죠. 하락세.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왜 버티죠?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왜 버티지? 자꾸 왜 안 날아가고 1920으로 올라오지? 그런 의문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의문을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질문하시고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1920, 21 라인이 왜 자꾸 뭐 내려갔다면 그 정도로 올라올까? 여기가 저점일까? 네, 그런 뭐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일봉은 이렇게 돼 있고 주봉을 봅시다. 주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가 62평선이죠. 62평선이 위에 보시면 1918이에요. 1918, 1920. 네, 여기가 왜 지지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월봉,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리고 월봉을 보면 월봉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920, 네, 월봉상 22평선 이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이 자리가 버텨준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 일봉이 아니라 월봉. 그렇다 그러면 여기를 딛고 일어설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1900. 제가 1960, 1970에 있을 때부터 1940, 50 라인이 중요한데 허리 라인이 깨지면 1920, 10은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 자리까지 온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 1920이 회복이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1910, 1900 네, 그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1900이 주봉상 122평선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200틱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보시면 지금 512평선 맞고 쭉 빠지잖아요. 네, 쉽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기다리셔야죠. 512평선까지. 512평선이 지금 1928, 네, 그 정도가 되고 올라오면 아마 1930 정도 이게 단기 이평선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얘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평선도 1930 정도, 29, 30 정도가 되니까 그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죠. 1930이 아니라 여기서는 1932 정도가 되겠네요. 1932 이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는 이렇게 512평선 근처죠, 여기가. 네, 오버슈팅 나온다 하더라도 1932 그렇게 되고요. 근데 내려온다면요. 내려오면 일단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914까지 찍고 왔단 말이죠. 새벽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켜지는 라인이 요 자리죠. 1918. 1918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보시면 1918 월봉상 아니요, 주봉상이군요. 네. 죄송해요. 네. 주봉상 여기죠. 62평선. 이 자리가 1918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서 하방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오는 거니까요. 일단 여기다가 골드는 뭐라 그랬죠? 대놓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밑으로 슈팅이 나온 다음에 올라올 때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슈팅이 지금 1914까지 왔다가 다시 이 정도까지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1924, 25까지. 그럼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100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918, 17에 되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뚫릴 수가 있으니까 골드는 보시면서 지지되는지 여부, 저항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잡으셔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라왔을 때 저항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1932에서 매도를 보시고 그리고 손절은 25틱, 익절은 40, 50틱 이상 가정하시면 되고요. 내려오면 여기죠. 1918 라인에서 대놓지 마시고 일단은 밑으로 하방 찍고 올라올 때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일단 매수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25틱 손절 그리고 익절은 한 40에서 50틱 사이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좀 이따가 이제 기법 강의 시간 때 제가 뭐 기존 다른 마스터님들께서는 기법을 강의해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상식적인 걸 좀 챙겨 가시라고 궁금하신 거 지난주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 채권 금리, 그다음에 YCC, 오늘은 이제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달러 인덱스하고 골드하고는 정반대다, 디커플링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뭐 올라가면 골드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골드가 올라가고 반대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드와 상관없이 뭐 다른 외부 요건으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골드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골드와 상관 있는 이유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다면 골드와 디커플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상품이니까 서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지 절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디커플링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저 말고도 이제 많은 고수분들이 계시니까 오셔서 그런 부분들 상의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골드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1932달러 저항 확인 후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25틱, 익절 40틱 가져가라고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방송 초반에 허생 마스터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단타 전략이 이 짧은 시간 만에 진입까지 해서 익절까지 완료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따 자세하게 그 전략 체크해 볼 테지만요. 허생 마스터님, 이 매수 전략 주신 내용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축하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네. 손절을 쳤습니다. 아, 그런가요? 손절을 쳤습니다. 네. 네. 예, 원래는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 내려올 때 이제 좀 뭐랄까 봐가면서 봤는데요. 네, 이건 손절을 쳤습니다. 네, 손절을 쳤으니까 네.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안 보이는 자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630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래서 손절 꼭 걸어두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695 매도 대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620선까지 네. 일단 여기서 한마디로 여기서 네, 그 찍고 그냥 탁 튀어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네,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손절을 쳤습니다. 뭐 언제나 정직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손절 나가신 분들, 네, 뭐 버티신 분들은 네, 뭐 그렇겠지만 손절은 줘야 됩니다, 무조건.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일단은 매수 쪽에서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단타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5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에 역시 빨간불 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31% 상승하면서 80.6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80달러선 지지 여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5일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 5일은 관망하시는 게 제가 어지간해서는 관망이라는 얘기를 잘 안 꺼냅니다. 근데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물이 오늘까지인 증권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지나면 지금 9월물이죠. 네, 9월물 말고 다음 월물을 지금 매매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우리만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래하는 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다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5일은 오늘 거래량이 분산되니까 가능하면 그냥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만기 지나서도 좀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네, 그냥 뭐랄까 관망하시고 골드나 나스닥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좀 추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5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경기가 활성화가 될 때 경기가 좀 회복 뭐 그런 상승 아니면 경기가 좀 뭐랄까 화랑 한마디로 경기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때는 원유 소비량이 늡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 경기 그다음에 하강 국면 그런 데에서는 수요가 줄어요. 소비가 줄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엮여져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부터 엮여져 있지만 요즘은 큽니다. 요즘은 먼저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5일 같은 경우는 상승이냐 하방이냐 네, 그런 부분보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경기 부분, 두 번째는 원자재나 이제 곡물류 그런 쪽으로는 투기 세력들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투기 세력들이 붙으면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 이유 없이 내려가고 10% 먹으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10%는 성에도 안 차겠죠. 거대한 돈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혹자는 지금 원유 선물 쪽에 ETF 쪽에 뭐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는데 우린 뭐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는 떠나더라도 일단 5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꺾이기 전에는 당분간 좀 고공행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4.89 여기를 위쪽을 찍었잖아요. 9월물 기준으로 찍었는데 이게 끝난 거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일단 80달러 지켜지는 여부하고 그리고 78달러까지 지켜지는지 여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78, 79 요 라인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하방을 보시는 게 맞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직전에서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상방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월물에서 5일 같은 경우에는 자리값, 그다음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5일은 관망하실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망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나스닥 단타 전략부터 중장기 관점, 여기에 이어서 이 골드와 오일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이 방송에서 함께하는 전략과 시장 방향성 체크,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많은 분들 미장뿐만 아니라 국내장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주식시장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새로운 투자 방법들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해외 선물 잘 알지 못했고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까지 공부하고 싶고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해외 선물 최대 장점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하락 시에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네, 바로 이렇게 해외 선물 함께 시작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동안 주식에서의 하락분을 새로운 투자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바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장의 방향과 추세 가져갈 수 있는 자료집까지 오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실전 노하우를 통한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 하는데요. 입장해 주셔야지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해보고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선물이죠. 이 시황 분석 자료집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허생 마스터님이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고 매매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지 그 매매 전략까지 직접 그날그날의 차트까지 저장하셔서 적어 놓았는데요. 네, 마스터님, 이 자료집을 시청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집 받으면 어떻게 직접 매매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시간으로 하루에 2번, 네. 주간과 야간에 그렇게 시황 분석, 그다음에 매매 전략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그거는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주간 단위로 이렇게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뭐 이렇게 나들이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트를 보실 때 복귀해 보시고 난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전략이었었구나. 이런 전략을 했었으면 좋았었겠구나. 복귀가 곧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자리, 헛나간 자리를 일주일 뒤에 드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매매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속 차트는 패턴이고 반복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 기법, 그거보다 기법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계속 수익을 그러니까 패배 말고 수익의 승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근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거시적인 환경 분석, 한마디로 시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채권과 금리, 지난 시간에는 일본 YCC 그 말씀 드렸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 달러 인덱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면 다음번 시간이나 아니면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가 뭐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달러 인덱스 간단히만 아실 거예요. 미국에 대 6개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이쪽은 뭐 어딘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왜 할까요? 왜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올랐어요. 근데 B라는 주식은 내렸어요. 그리고 C라는 주식은 그냥 뭐 평균 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간 건가요? 내려간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 200 아니면 코스피 지수라는 걸, 코스닥 지수라는 걸 만듭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달러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가 세구나,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약하구나. 뭐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그럼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겠죠. 분모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냐? 73년 3월 100이 기준입니다. 100. 뭐 어떤 분들은 105에서 103을 내려오니까 달러 인덱스가 약세라고. 아닙니다. 100 위면 강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락 국면, 상승 국면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최고점, 그다음 여기가 최저점. 간단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 위기 이때 그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죠. 기준금리를 20%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앉아서 20% 그 이자를 준다는데 누가 거기다 예치를 안 하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2008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금융위기. 그럼 여기가 왜 내려갔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망할까 봐. 똑같은 거죠. 그러면 뭐 닷컴 버블은 여기 있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가 대충 103. 103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로선을 쭉 거보면 103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03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움직이는 건요,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스닥은 국채금리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내려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골드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와 뭐 디커플링, 커플링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달러 인덱스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된다. 틀린 말은 아니라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드냐?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입니다.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 대충 설명이 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국채금리, 국채와 금리, 금리와 채권 그거 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럽과 일본과 영국이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번외로 하고요. 네, 그럼 달러 인덱스, 이게 US 달러죠. US 달러. 그러면 유로존이죠. 유로화가 올라가면요,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겠죠. 엔화가 올라가면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구죠? 유럽이죠. 유럽의 영향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 대비해서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는 게 유로화가 제일 크기 때문에 비중이. 근데 지금 좀 문제가 달라요. 뭐냐면 유럽은 한 15% 내외 정도밖에 교육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만들었다고요? 1973년. 그러니까 옛날 대비해선 이게 좀 고쳐져야 되는데 쉽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국 파운드화, 또 가끔 기사 보시잖아요. 파운드가 강세로 달러가 약세가 됐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 당연히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겠죠.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조건들을 보셔야죠. 유로 달러가 왜 올라가죠?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갔으니까. 그러면 엔화는요, 똑같죠. 이쪽은 금리가 없던 시기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똑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왜 올렸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채권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올리니까 따라 올려야죠.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라틴 아메리카 그 경제 위기 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20%까지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 미국으로 싹 쏠리는, 빨아들이는. 그럼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이걸 따라잡으려면 마찬가지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올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인플레이션을 누르려고 했다가 생활고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대출금리 올라가지, 뭐 올라가지. 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 네, 여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우리 그 TV 신문 통해서 보시는 거고, 요거 말고 그럼 영향을 받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영향을 받는 건 여기 있죠. 자산군들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증시, 골드, 그다음에 국채하고 코인이죠.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와 코인은 상관관계가 되게 깊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단순히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영향을 받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그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유로존에서 금리를 올려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다. 그러면 나스닥이 올라갈까요? 그건 모르죠. 아닙니다. 뭐 반대로 움직이냐 같이 움직이냐 그건 둘째치고, 그럼 일본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네, 이쪽 미증시가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얘기로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국채 금리를 올려서 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돈이 이쪽으로 쏠리니까요. 올라간다면 미 증시가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국채가 있잖아요. 국채는 기준금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도 올라가야죠. 더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연준 재무부 장관, 제닌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 국채를 발행을 대규모로 했죠. 그럴 때 기존하고 똑같은 금리로 발행을 하면 사줄까요? 중국이 저렇게 망가져 있는데 아니죠. 금리를 단돈 0.01%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증시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골드도 단순히 달러 인덱스, 뭐 영국의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뭐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골드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네, 골드가 위로 막 솟고 위로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골드가 하방으로 내리꽂는 그런 현상은 단순히 그 달러 인덱스와 그 디커플링 여부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네요?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시황, 매매 전략 브리핑 그런 자료들 가져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뭐 좀 더 편하게 또 좀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매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방송 중에 공개 방송 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필요하면 다음번에 더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매매 기법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달러 인덱스는 여기까지만 짧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무료로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시작됩니다. 바로 공개 방송인데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바로 월요일부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한 추세와 방향성, 이거에 더해서 매매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개 방송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월요일부터 바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준비가 되어 있는 무료 강의까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단기 전략 나스닥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진입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는 14,630포인트, 매도는 14,695포인트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지금 일단 말씀드리다시피 이 하단에서는 눌렸다가 여기까지 튀어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까지 지금 695를 찍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방세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3 그리고 609까지 찍었네요. 635. 지난 제가 날짜를 잘 기억 못하겠는데 저점과 고점 자리였고, 저점과 고점이 된다는 건 세다는 거죠. 지지 저항대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방송이 아니라 신세계 리턴즈 방송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갔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짧게 손절하고 나왔거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 방송 참여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MACD랑 RSI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시간 대응이 그만큼 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도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시황 매매 전략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12시에서 1시까지 들어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단타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주셔야지 월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공개 방송부터 바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 무료로 이 생방송으로 함께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라는 점 꼼꼼히 메모해 주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도 이 시황과 전략 자료집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 정확하게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차트 속에서 시황의 이슈를 엮어서 큰 수익까지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방송 종료되는 순간 바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선물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방송 종료되는 즉시 이 파일 올려주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이동할 시간이 있으니까 11시, 12시 반, 1시쯤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요청하면 드리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그때 오셔서 이런저런 좀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좀 보셨다가 월요일날 공개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뭐 궁금하신 거나 애로사항 있으면 그리고 또 어떻게 매매를 하면 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선물들과 함께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고자라고 하신다면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나스닥, 골드, 크루드 오일까지 함께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나스닥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며 오늘 장에서도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와 중장기 전략 모두 주셨는데요. 먼저 단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두 가지 포지션 모두 주셨습니다. 매수의 진입가 14,630포인트, 매도의 진입가 14,695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가지 전략 모두 손절은 11포인트, 익절은 15에서 20포인트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스닥 중장기 전략도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 8월에는 14,500 라인의 지지 여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14,600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14,400포인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체크해 가면서 시장 대응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골드도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이 달러화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9거래일 연속 골드는 하락했는데요. 다시금 오늘 시장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평선인 1918에서 1920달러 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1900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 같은 경우에는 1932달러에서 저항 확인한 후에 매도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은 25틱, 익절은 40틱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와 반드시 커플링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달러 인덱스 핵심 강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략과 강의까지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크루드오일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경제 지원 강화책을 발표하면서 80달러 지지 테스트를 보이고 있는 오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관망 전략 주셨고요. 78에서 80달러 지지 확인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페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